실증은 그 판결문 나기 전에 빨리 소송을 하는 게 낫겠네요. 행정소송. 그러니까 먼저 법무사를 통해서 네. 농지증을 안 해줘서 행정소송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법원에다 네, 얘기하면은 법원에서 불허가를 받아놓지 않고 네. 결재를 안 올리고 아주 네. 빼놓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소송 하게끔 되면 불허가를 나지 않고 기다리는 거고, 불허가가 난 다음에 하게끔 되면 기각돼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더 조금 힘들겠네요. 그럼 또 좀 더 힘드는데, 그거 내가 그 다음부터는 그 했을 때에 미리 그 법무사가 전화를 해. 내일 모레 소송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저기 불허가 나지 말고, 불허가 내지 말고, 네. 잠시 판결이 남은 불허가를 할지 허가를 낼 건지 좀 보류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보류시킨단 말이에요. 그냥. 불허가 난 다음에 고등법원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는 거. 그것이 지금 핵심이 들어야 되죠. 자, 그러면 결국에 와서는 보면은 제가 이렇게 내가 허가 결정 연기 신청서 이렇게 했는데 뭐 바로 불허가가 나고 기각되고 바로 그냥 끝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항고장을 쓴 거예요. 지방법원. 자, 그 다음에 이제 합법 건물이 있는 농지는 농지가 아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이 법을 다 알아야 되는데 어떤 땅에 농지에 내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건축허가를 내주면은 건축허가 난 거죠. 네. 건축허가 났다는 얘기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거죠. 건축물 관리자가 있다는 걸. 근데도 제가 예전 자꾸만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도로도 마찬가지고 이 농지증도 마찬가지인데 지적법이라는 것이 있죠. 지적법에 의하면은 현재의 지목으로 쓰고 있다가 다른 용도로 변경하게 쓰게끔 되면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허가를 받아서 다른 용도로 써도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 토지 주인이 가서 여기를 다른 용도로 쓰니까 지목 변경 신청을 하면은 지목 변경을 해준다 이런 얘기. 근데 지목 변경을 안 하면은 옛날 지목 그대로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도로가 건축법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44조에는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한다. 45조에 보면 다른 사람의 땅을 이용하여 건축 허가를 받을 시 사용 승낙을 받아서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떤 땅에 집을 짓 때 도로가 없다 보니까 땅 주인한테 가서 사용 승낙을 해달라 그랬죠? 그럼 사용 승낙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면에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것이 다 써가지고 사용 승낙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어떤다? 건축가에다 제출하니까 건축가에서 뭘 했어? 건축허가를 내준 겁니다. 내줬는데 여기서 사용 승낙을 해준 땅 주인 있죠. 땅 주인이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내줘서 도로로 쓰라고 했으니까 지목을 요만큼을 도로만큼을 사용 승낙 해주는 것만큼을 잘라서 도로로 바꿔주십시오 하고 지목 변경 신청을 하면 지목이 도로로 바뀌는 거예요. 땅은 개인 땅이지만은. 근데 사용 승낙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땅 주인이 지목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옛날 지목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떤다? 서로 사용 승낙을 서로 받아라 말아라 주인이 바뀌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건데 농지에서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농지에서도 그 얘기예요. 뭐? 내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죠? 건축 허가를 받았죠? 집을 지었죠? 집을 지었으면 내가 땅 주인이 건축물 관리 대장을 가지고 지적과에 가서 내가 이제 농지로 쓰고 있던 이 지목 전을 내가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지금 대지로 쓰고 있으니까
지목 변경을 해 주십시오 하면은 지적과에서 그 농지를 대지로 바꿔주는데 집은 지어놓고 땅 주인이 지목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은 지어져 있는데 지목이 그대로 전이야. 지목이 전으로 됐으니까 뭐라 그래? 농지 취득 자격증서 제출하라 이렇게 되는 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졌죠? 그러니까 사실 본 건물이 합법적으로 있는 건물이 있는 땅은 사실상 대지구 지적법상 전이야. 지적법에 의한 전이고 사실상은 뭐야? 지목 변경만 안 된 거예요.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지목이 뭐야? 전적 350평인데 건물 매각 제외로 돼 있죠. 근데 이게 보면은 이것은 그 누구누구의 두 명이죠. 그러니까 총 세 명이 주인인데 그 중에서 어떻게 한다? 2명 지분만 경매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억 7천에서 시작이 된 것이 6,600만 원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앞에 2억이 떨어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돈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수강생한테 추천해 줬어요. 이거 사라고. 했더니 어떤다? 낙찰 받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지목이 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가 문제가 있고, 집이 네 채가 있는데 네 채 중에서 세 채는 불법 건축물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땅을 전부 다 받지 않고 3분의 2만 받았다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경매의 문제가 세 개가 문제가 있어요. 제일 먼저 뭐가 있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는 게 문제가 있고, 두 번째 건물이 네 개가 있는데 건물 세 개는 불법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토지를만 사는데 토지의 3분의 2만 다 하는 게 3분의 2만 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억 7천짜리가 어떤다? 6,600까지 떨어졌길래 제가 우리 수강생부 낙찰 받으라 해서 산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가지고 우리 수강생이 저한테 조용히 물어보더라고. 교수님, 제가 이게 이천시 부부 고백니까 제가 입찰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는 자신이 없는데 교수님이 뒤에서 도와주신다고 해야지 제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오케이, 내가 도와줄게, 염려하지 마.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뭐부터 얘기했냐면은 이거 입찰 들어가면 이 번지수에 보게끔 되면은 건축물 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 땅은 필지별로 관리를 하는 게 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350평의 지목이 전이지만은 이 땅에 하나의 건물이 있다는 얘기는 땅 전부 다가 사실상 대지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저게 한 필지였네. 한 필지인데 건물이 네 개가 있는데 세 개의 건물은 불법 건축물이고 하나의 건물은 정식 건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식 건물이 한 개만 있어도 필지 전부 다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사실상 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 건축 지금은 우리가 이런 것을 전용을 받을 때 옛날에 건축 허가를 받을 때는 그렇지만 지금은 농지를 전용 허가를 받으면서 이렇게 받을 때는 뭐로 얘기하냐면은 200제곱미터, 660제곱미터라고 건축물 관리장에 써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60평짜리의 전에다가 200평만
전이다 그러면 200평만 전이고 나머지는 어디 분지는 모르지만은 나머지는 그런다? 그 농지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보면. 근데 그걸 보면 건축가에 가면은 건물로 진다는 데가 어디라는 것이 찾아져 있는데 그거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다가 어떤다? 전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전으로 가서 분할하게끔 되면 여기는 전이고 여기는 농지다는 것이 딱 나오게끔 되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을 발급받는 게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그런 것이 되기 전에 예전에 집이 지어져 있었던 거죠. 집이. 그러다 보니까 그 면적이 없으니까 사실상 대지인 겁니다. 그럼 그게 몇 년도부터 이렇게 건폐 용적률을 해서 나눠야 된다는 게 나왔을까요? 이제 그게 보면은 예전에도 다 똑같이 있었는데 네. 그런 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안 해서 그냥 해줬었다는 거죠. 예전에도 건폐율과 용적률은 있었는데 그런 것에 땅에 대해서 몇 평이고 건폐율과 용적률이 어디 분이고 이런 것을 기록에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없다는 거죠, 보면. 다 아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 한 필 전부 다가 전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건폐율과 용적률을 따지지 않고. 건축대장에도 봐도 면적이 표시 안 돼, 다 표시돼 있나? 그리고 이게 또 보면은 내가 이걸 다 조사를 해봤어.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조사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41년도에 건축물 가옥대장이 만들어진 것을 나중에 건축물 관리대장으로 옮긴 거야. 그리고 41년도에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13년도 이전에 집었기 때문에 이 땅 자체가 전부 다 저기 농지개혁법 때의 농지야. 그러니까 그걸로 해도 되고 이걸로 해도 돼. 여기 건축대장에는 면적이 안 나와 있어요? 아니 저기 뭐야 건축 면적만 나왔지 대지 면적은 안 나와.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은 가옥대장과 건축물 관리장의 차이점 알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가옥대장과 건축물 관리장의 차이가 뭐예요? 우리 일제 때 만든 거라 이거는.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일제 시대 때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는 조선 시가지령이라는 것이 있어. 일본 천황에 조선 시가지령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집을 지을 때는 가옥대장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1962년도에 박정희 정부에서 건축법을 만들면서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건폐율과 용적률이 만들어진 거고 건축법상 도로가 만들어져 있고 일제 시대 때에 그 일본 천황 조선 시가지령으로 만들어졌을 땐 내가 그 법을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은 뭐 건폐율 용적률 뭐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집을 짓고 신고에 의해서 시가지령에서 집을 지었지 건폐율과 용적률을 따지지 않고 건축법상 도로를 따지지 않았을 거라고 해요. 그 당시는. 근데 내가 보면 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62년도 건축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가옥대장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그 후에 건축물 관리장을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옥대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건축물 관리장 있는 것만 옮겨 쓴 것이지 없는 걸 옮겨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전혀 나와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제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은 낙찰을 받으면은 이건 농지 취득 재개발에서 발급받고도 대출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건축물 관리자에 있는 걸 한 개를 띄운 거를 제가 주고 낙찰을 받게끔 되면 농지증을 제출해야 되니까 농지증을 띄러 갈 때에 이 건축물 관리대장을 제출하면 농지증을 띄워줄 것이다. 이게 얘기한 거죠. 제일 먼저 한 것이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제출했더니 부부아rop에서 해준 것이 이겁니다. 유학께서 농업 경영 목적으로 제출한 부부원 권리 3-2 지목에 대한 농지 취득 자격증 신청서를
농지법 8조 동법시행 규칙에 의거 재반 요건을 심사한 결과 신청지는 사실상 대지로 되어 있어 농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는 뭐합니다? 반려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말하면 사실상 아까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 집이 지어졌을 때도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반려고 그 이후에 집을 지어졌고 정식으로 건축물 관장이 있는데 지목을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는 사실상 대지이기 때문에 농지법에 의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 없이 등기 이전이 된다 이런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저거는 낙찰을 받고 나서 전일이 돼 있는 거 지목을 대지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지를 바꿀 때 다른 문제는 없어요. 아니죠. 지목을 대지로 바꾸려고 하면은 저 건축물 관리장을 가지고 지적과에 가면은 그 지목을 대지로 바꿔주는데 무슨 요구를 하냐면은 농지 전용 부담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담당자 입장에서는 보면. 그럼 우리는 보게끔 되면 자 보십시오. 원래가 농지 대체 농지 조성비라는 것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1973년도에 만들어진 것인데 절대 농지를 전용할 때는 대체 농지 조성 비용을 내게끔 만들었고 일반 농지를 가지고 전용을 받을 때는 농지 전용 부담금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전두환 정부에서 농촌을 우리가 살려야 되기 때문에 농어촌 공사를 만들게끔 됩니다. 농어촌 공사를 만드는데 엄청난 그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농지를 전용할 때는 이유 없이 어떤다? 농지 전용 부담금을 30% 공시지가에 30%를 내라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전두환 정부에서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라고 하기 전에 건물이 지어졌다고 하면은 농지 전용 부담금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담당자한테다가 지목 변경 신청을 하는 겁니다. 지적 변경 신청을 하면은 담당자가 뭐를 하냐면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라, 얼마 내라 하면 고지서를 달라 그래서 고지서를 달라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건축물 관리장이 몇 년도에 만들어졌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건축물 관리장이 언제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농지 전용 부담금이 내기 전에 만들어졌으니까 그때부터 사실상 대지였으니까 이건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을 다시 그것도 행정소송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셔진 거죠, 지금? 내용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이 언제 어떻게 바뀌었고 언제 무슨 내용이 생겼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아 이건 내가 그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다 말해야 되겠다는 것을 그런다 어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담당 공무원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설득을 하는 건데 뭘로 설득을 하냐면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조항을 갖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법의 조항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데 법에 돼 있어도 담당자가 안 해주면은 할 수 없이 소송을 해서 이렇게 해주게끔 돼 있는데 안 해주지 않습니까 하고 행정소송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을 가지고 무슨 욕을 하겠습니까? 주먹질을 하겠습니까? 담당자는 담당자들의 주관이 있기 때문에 못 해주는 거고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 해줘야 된다고 했을 때는 그럼 누구 말이 맞는지 어떻게 한다? 판결을 받아보자. 행정소송을 해야 되는데 행정소송을 할 때는 보면 그냥 하면 안 되거든요. 그냥 하면 안 되니까 뭐 해야 되나? 우리가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했는데 해주지 않았고 서류로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럼 발표받은 날서부터 12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가지고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죠. 그랬더니 담당 공무원이 말로 농지 전용 부담금 내세요. 그때 안 해도 되잖아요. 아 뭐 만들어서 행정소송 하세요. 그러면 저 사람이 말로 농지 전용 부담금 내라고 한다고 하면 안 돼. 행정소송 자체 받아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하냐면 자 지목 변경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못 해준대.
그 왜 못해주는지를 어떤다? 관리하는 걸 서류를 주십시오. 그럼 그 사람이 농지조정부담금이 얼마다 공시지가이 얼마를 내라. 그럼 뭐 내면 이제 해준다. 이렇게 서류를 주면 그 서류를 받아갖고 이거는 건물이 언제 지어진 거고 그 건물이 지어진 연도를 봤을 때는 농지조정부담금 내기 전 아니냐.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이걸 내라 그러냐. 이렇게 우리는 서류로 해서 서류로 말로 해야 되는 것이 말로 안 된다.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류를 접수시키고 접수시킨 거에 대해 반려증을 받아야지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농지법 제2조에서 농지라 하면 전답, 과손, 기타 법적 지목 여해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인데 여기는 지목이 전으로 돼 있지만은 합법적으로 건물을 지어져 있는 지목이 대지이기 때문에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보게끔 되면은 이것을 우리는 팔아야 되죠. 팔아야 되는데 제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이것을 가지고 토목설계 사무실에 가서 현황 측량을 해달라고. 현황 측량. 그러니까 현황 측량을 어떤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현재 어떻게 있는 게 알다 보니까 제가 보면 현재 있는 건물 주인한테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물 주인한테 팔으려고 하면은 먼저 그 평수가 몇 평이고 가격이 얼마가 정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게 현황 측량을 하게끔 되는데 현황 측량하기 전에 제일 먼저 제가 여기 가서 보면은 이런 집이 한 채가 있고 이런 집이 한 채가 있고 이런 집이 있고 이런 집이 있어요. 근데 집이 네 채가 있는데 이 집이 제가 보기에는 그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거를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여기 슈퍼에 갔어요. 여기 슈퍼라고 정육점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가 슈퍼가 아니라 제가 가서 봤더니 그 조그만 마을에 선술집 같은 거더라고. 이렇게 이런 그 지금 조그만 책상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둥그런 그 드럼통 같은 거 만드는 거 두 개 뭐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들어갔더니 여기는 동네 사람밖에 안 오는 곳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낙찰 받고 가니까 그 여자가 도대체 내가 어떤 놈인데 여기로 왔나 하고 나를 유심히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라면만 하나 좀 끓여주세요. 그랬더니 라면을 끓여주더라고. 그 라면 한 개 다 먹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여기 수연 슈퍼라고 그랬죠? 그 여자 이름이 수연입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얘기했죠. 사실은 제가 이 집을, 이 땅을 낙찰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건물 주인한테 땅을 잘라서 팔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현황 측량돼서 평수도 몇 평이가 나오게끔 하면은 적당한 가격에 내가 그 건물 주인에게 땅을 팔려고 하니까 그 수현시 이 슈퍼 주인께서 여기 같은 동네 사람들 잘 알 거 아닙니까? 어떻게 중개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려고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여자가 나를 이렇게 보더니 어떤 놈이 와서 이렇게 자기네 집에 와서 이 라면을 시키나 갔다가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이제 알겠어. 하면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그래요. 우리 여기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도요. 이거 경매를 안 하고 살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넷이서 같이 낙찰을 받으려고 했거든요. 받으려고 했는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안 해준다고 해서
안 받은 것이 아니라 못 받은 거예요. 이거 낙찰 들어가 봐야 입찰 보증금만 띈대요. 그러니까 낙찰 받았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낙찰 받아서 등기 이전까지 다 하고 남은 그러면 오세요. 그러면 오세요. 그러니까 괜히 이거 낙찰 받는다고 여기 애쓰지 말아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 여자는 가만히 보니까 내가 낙찰 받고 왔다고 얘기를 했더니 낙찰 못 받았는데 낙찰을 받으려고 어떻게 물어보러 온 사람으로 나를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여자한테 물어봤죠. 그래? 난 이미 낙찰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자하고 더 이상 그렇게 한 걸 가지고 더 따질 필요가 없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제가 여기에 3분의 2만 경매로 나오고 3분의 1이 남아있는데 이 3분의 1 남아있는 이 사람이 누군데 그 사람 집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아, 그 사람이요? 알죠? 이렇게 나가셔서 우측에 들어가게끔 되면 한 30m쯤 가게끔 되면 꼬부라지는 골목길인데 그 골목길 왼쪽 집 파란 데면 첫째 번 집이 그 집입니다. 나는 여기 이 수연이라는 사람하고 중개 서주는 것보다는 먼저 우리가 땅을 전부 다를 낙찰받지 않고 3분의 2만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3분의 1을 가지는 사람하고 같이 어떤다? 협력을 해야지 되는 것이 핵심이다 보니까 그걸 먼저 가르쳐 달라 그랬더니 가르쳐 주더라고요. 갔습니다. 그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더니 어떤 고등학생쯤 되는 애가 나오더라고요. 고등학생쯤 되는 애가 나오더니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길래 아, 내가 어른 좀 뵈러 왔다. 여기 이제 땅을 내가 낙찰을 받아서 어른 좀 뵈러 왔더니 아버지요? 아버지 지금 출근하셨는데요. 아마 저쪽에 계실 테니까요. 사무실에 계실 테니까요. 제가 전화번호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전화 걸어보세요. 전화번호 바로 적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전화를 걸어서 여기에 있는 이 땅을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뵙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어디에 있는데 뭐 4시 반 이후에는 나가야 되니까 그 전에 오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번지수를 적어가지고 이천 시내에 가서 그 번지수를 알아갖고 차를 세워놓고 딱 내리고 봤더니 공인중개사더라고. 드래곤 공인중개사더라고. 공인중개사 사무실 들어가서 낙찰 받은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제가 명함을 하나 줬죠. 이렇게 보더니 아유, 드디어 이 교수님이 낙찰 받으셨네요. 이거 낙찰을 받으려고요. 수십 명이 왔다 갔습니다. 맞는 얘기죠. 2억 7,700짜리가 6천만 원까지 떨어질 때까지 한두 명이 왔다 갔겠습니까? 법무사에도 왔었고 변호사 사무장도 왔었고 다 왔었는데 낙찰 못 받았는데 결국 받으셨네요. 자, 이제 받으셨으니까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합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일단은 현재 건물이 4채가 있으니까 4채 있는 건물 주인한테 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따르고 팔고 하는데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팔려고 한다고 했는데 만약의 경우에 건물 주인이 안 사겠다고 하고 마음대로 해라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진짜 얘기했죠. 안 산다고 그러고 얘기하면은 법정 지상권도 없고 남의 땅 처음 쓰다 남의 땅에다 집을 지은 거니까 법정 지상권 없으니까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고 해야죠. 뭐 그랬더니 아이고 저는 그거 못해요. 저희 아버지 때부터요. 그 사람들한테 그 짓게 해줘갖고요. 저는 그 사람들한테 지금 1년에 쌀 2가마씩 받고 있어요. 저는 그거 못해요. 그래서 하지 마세요. 제가 앞에 나서 제가 할 테니까 했더니 하실 테니까
뒤에 제가 하는 대로 같이 도장만 찍어주고 협조만 해주시면 됩니다 했더니 알았습니다. 그럼 도장 찍고 협조는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마침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그냥 물어봤죠. 그런 중개사시니까 제가 물어보는데 여기 땅 얼마나 팝니까? 그랬더니 호가는 부르는 가격은 60만 원 정도까지는 갑니다. 60만 원까지 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50만 원에 거래되면 맞는 가격이라고 보고 제 거에 대한 것은 50만 원에는 팔겠습니다. 300몇 평인데 6억 얼마까지 따졌으니까 우리는 저 보면 20만 원에 산 거거든요. 20만 원에 산 건데 얼마에 팔겠다 그래? 50만 원에 팔겠다는 거. 우리 20만 원, 우리는 40만 원만 주고 팔아도 따블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협조 좀 해주십시오. 해갖고 어떻게 한다? 아까 측량했죠. 측량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측량 다 해갖고 나한테다가 측량이 현황 측량이 끝났으니까 50조 그러더라고. 근데 같이 현황 측량 갔습니다. 같이 현황 측량 다 해놓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제가 교수님 제가 측량하다가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더라고. 예? 누군데 했더니 그 저기 뭐 이천시청 건설과에서 근무 작년까지만 해도 거기서 근무했던 사람인데 지금 나가서 다시 뭐 다른 사업 한다 그러는데 제가 측량하고 있는데 그분이 나오셔갖고 너 이거 저기 여기 왜 와서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더래. 그래서 이거 측량하는 겁니다 했더니 이거 누가 낙찰 받았다고? 예 받았다고 갖고 이렇게 했다는데 아니 그 사람이 이걸로 농지증을 어떻게 받았대냐? 이거 농지증 안 해주는데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집은 뭐가 집이야? 이거 자기가 뭐가 건물 있으니까 어떤다? 농지증 안 해준다고 생각하고 그 답답 공무원한테도 물어보자. 아예 농지증이 저기 뭐 무허가 건물 있으면 농지증 안 해줘야 하다 보니까 근데 야, 그 사람 농지증 어떻게 받았더냐? 야, 그 사람 나 농지증 받은 거 그거 좀 어떻게 받았는지 그거 궁금하다고 좀 알려달라고 해봐라. 이렇게 얘기 하는데 근데 무슨 소리야? 여기 저기 뭐 감천물 관리장때 뭐 하나 있는 건데 뭐 안 해주냐 그래서 했다. 그거 하지 말고 해라 했더니 이제 그때서야 내가 그 슈퍼 여자가 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야. 아, 내 집에서 모여서 이 땅이 경매를 와서 사장을 했는데 거기서 살고 있는 시청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이거 농지증 안 해준다 해서 낙찰 못 받는다. 안 해주면 입찰 보증금만 띄는 거다 해갖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4명이 어떻게 한다? 전부 다 마음 놓고 이 경매가 진행되는 거 신경도 안 쓰고 있었던 거야. 근데 낙찰 받아가고 가니까 그때서야 이게 이렇게 해서 농지증이 되기 때문에 한다는 걸 그 사람들도 어떤가? 그때 알아요. 그렇지. 시청에서 근무하는 놈이 모른다는 얘기는 그렇잖아. 담당 공무원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게 해갖고 내가 드디어 이제 만나갖고 그 사람이 나를 만나자 그런데 만난 거야. 만나가지고 이제 자기가 얘기 달고 분할이 다 됐다고 하니까 이제 같이 만나갖고 이제 농지증 어떻게 해서 받습니까? 농지증 이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랬더니 내가 이제 이 건물 주인한테 땅을 팔려고 하는데 어떻게 좀 합니까? 하길래 내가 땅은 한 60만 원 간다 그러는데 50만 원 한다 그러는데 나는 뭐 40만 원 정도면은 그냥 받고 팔겠습니다. 그랬더니 40만 원 정도면 그냥 바로 팔겠다고요? 그러면 그런 정도면 자기네들이 알기 한 50만 원 넘어가는 거 아는데 그럼 내가 나서서 바로 저기 뭐 해서 다 얘기할 테니까 팔고 살게끔 하고 지금 얘기한 대로 어떠나? 우리 그냥 한 대로 그날 다 해서 계약하는 걸로 하고 자기가 알아서 다 얘기해서 어떤다? 돈 주고 받게끔 다 하겠다. 아 그럼 부탁합니다. 그럼 바로
서로 만나서 협의가 다 되면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인사하고 이제 헤어지고 오는데 한 2천에서 이제 한 10분 올라왔나? 토목설교사는 다시 전화가서 교수님 왜 그랬더니 그 시청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자기가 그 얘기해서 이게 해주니까 자기 땅값을 조금 깎아주면 안 되냐고 그러더니 그래서 내가 알았어 그거 해주면 그 사람들 없나? 5만 원 깎아준다고 얘기한다. 그 대신에 서로 그 깎아주는 거에 대해서는 5만 원 깎아주는 거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하지 말고 주관하니까 5만 원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깎아준다고 얘기했더니 예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어떡한다?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으면 이제 어떻나? 우리가 잘라서 분할해야 되죠. 분할을 해야지 번지수가 나고 면적이 나와야지 우리가 팔게끔 되면 그 사람들 등기 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걸 계약해야 되지 않습니까? 며칠 있다가 그래서 빨리 분할해달라고 분할하라고 통북사님에서 또 얘기했습니다. 며칠 있다 전화가 왔어. 교수님 저 이거 분할 못합니다. 응? 왜? 그랬더니 농지과에서요 이거 농지법에 의해서 분할을 못한다고 연락이 와서 브레이크가 걸려서 반려 처분했기 때문에 저 이거 분할 못합니다. 그러길래 내가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가 갈게. 그럼 내가 내일 갈 테니까 나하고 같이 들어가. 그랬더니 예 그러세요. 저하고 같이 이제 제가 토목 설계사를 가서 나하고 같이 농지과에 들어가자 그랬습니다. 누가 안 해주냐 했더니 농지과에 저게 제일 대장이 저 사람이래. 그리고 이 토목 설계사나 건축 설계 사무실은 항상 형질 변경하든지 뭐 이렇게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인허가를 해주는 공무원하고 다투면 찍히면 안 해주기 때문에 절대 싸움하려고 안 하거든요. 이거 나하고 한 3m 정도 뒤떨어져 오는 거야. 뒤떨어서. 그래서 내가 갔죠. 이거 분할을 해달라고 하는데 분할을 안 해준다고 했다 그래서 제가 건축 그 땅 주인인데 제가 왔습니다 했더니 당연히 안 해주죠. 담당자가 얘기해요. 당연히 안 해줘서 왜요? 그랬더니 농지법에요. 농지에 불법 건축물이 있을 때는 당연히 안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제가 얘기한 건가? 그래요? 제가 이거를 할 때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여기 있어갖고 농지증 발급 없이 나가 이거를 받았는데 왜 갑자기 농지법을 적용해서 농지에 불법 건축물 있어 안 해준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 말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더니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여기는 왜 왔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면은 지목이 전이기 때문에 농지가로 협의가 온 거 아니에요. 개발행 허가에서 분할을 하면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럼 분할을 하고 개발행 허가를 받으러 왔으면은 거기서 이것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니까 농지 부서에서 협의할 것이 아니라고 보내야지 되는데 왜 당신네가 어쩐다? 보내지도 않고 이렇게 농지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온 거 아니냐. 알았어요. 그렇게 할 테니까 가세요. 아니 토목 설계사무실 알아야 돼? 내가 알아야 될까? 사무실에서 내가 토목 설계사무실에다 얘기했지. 나오면서 들었지? 그랬더니 아 예. 교수님 그냥 오신 김에 한 군데 더 가죠. 어디 지적과도 저 지적과에서도 문제가 좀 될 것 같은 게 아주 오신 김에 지적과도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뭐 지적과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 따지러 온 곳이 아니죠. 거기는 반려처분하는 곳이 아니니까 뭐 미리 온 것도 아니죠. 내가 이 땅을 샀는데 갖고 있는데 이 땅이 오래전서부터 이렇게 내 저기 뭐야 그 다시 말하면 이 내 권리를 행사를 못하고 이렇게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여기에 건축물이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렇게 건물이 있는 걸로 분할을 해야 되겠는데
어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적과 그 담당자도 남색해보더니 이렇게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은 우리 지적과에서도 분할을 안 해줍니다. 근데 제가 봐도 이건 분할하는 게 맞습니다. 오랫동안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하려면 이게 분할하는 게 내 담당자의 입장을 봐도 이게 분할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법은 분할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판단해도 분할하는 게 맞고 지금 의논을 하시러 오신 민원인도 저희 뭐 동네 형님 같으신 분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건축물 관리대장이 한 채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한 채가 있는 거를 가지고 요 가운데 여기 가운데 여기 있죠, 여기 가운데 여기 가운데 여기 이렇게 잘라진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잘라놨죠, 이렇게 잘라졌죠. 요 가운데를 가지고 그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걸로 신청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합법적인 건물이 있는 걸 한 채만 가지고 신청을 하면은 결국은 이것도 잘라주고 이것도 잘라주고 이것도 다 잘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신청하면 제가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뒤에 나온 그 토목 설계사님 얘기 들었지?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알아서 다 처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는데 요 후에 무슨 문제가 또 있었는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 또 다음 문제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